자, 이제 또 시장 들여다보는 시간이고요.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금요일 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뭐 달라지니까. 연초부터 참 힘들게 하는 시장인데, 뭐, 이수철 이사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곳곳에 지뢰밭이다, 이렇게. 네. 움직이면 터지잖아요, 자꾸.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아까 수급 들여다봤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코스피는 뭐 키옥시아 화재인가요? 네,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사용하는 팹에서 네. 오염물질제가 화재는 발생이 아니고 됐기 오염물질? 때문에 예. 오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낸드 시장과 관련돼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그래도 한 5%까지 오르다가 네네. 2%대 상승을 마감했고 왜냐하면 그 지금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캐펙스의 약 30% 정도 차지가 됩니다. 네. 그- 랜드 플래시 쪽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트렌드 포스 같은 경우 포캐스트에서 보면은 2월 달을 갖다가 랜드 프레시를 갖다 이제 좀 하향으로 보고 있었는데 전일 그런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2분기를 갖다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걸 놓고 보면서 전일 기간 외국인 공동 매수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그냥 SK 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LG 화학이 조금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LG 화학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서로 해치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시소 게임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1월달 시장이 어려울 때 국내 시장의 수급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회오리 역할을 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기본적 분석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이 대체로 이제 바텀 피싱하는 뷰를 그 코스피 기준으로 퍼 10을 보통 많이 보고 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기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게 한 2,750에서 2,780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등치 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퍼를 높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바텀 퍼 10이라고 했을 때 그게 2,600, 한 2, 30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내 기업 하나하나만 놓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을 놓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좀 등치 큰 애가 들어와서 점수 깎아먹네, 네. 비중 줄여. 그렇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시장의 그 대형 IPO 올해 또 많잖아요. 전일 마켓 컬리도 컬리.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시장참여자들이 좀 그만 들어오라고. 아니 이렇게 보시면 또 되지 않을까요? 네. IPO를 하는데 좋은 기업이 시장 전체에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쵸. 오히려 또 반대로 플러스 효과도 볼 수 있겠죠. 시너지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등치에 비해 갖고는 좀 점수로 따지면 점수 낮은 학생이 편입이 되면서 교실 전체의 평균 점수를 까먹은 그런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뒤엉키는 게 뭐 금리하고 환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네. 했을 때 바구니 안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큰 덩치가 들어와서 넘치니까 그렇죠. 덜어내야 되잖아요. 예. 보통 보면 이제 환율이 내려가서 원화가 절상이 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보통은 주식을 사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네. 또 팔아요. 막 예. 팔고 거기에 이제 코스닥은 그 시점별로 막 어퍼되잖아요. 노이즈가 좀 많죠. 네, 그리고 헬스탁이라는 표현까지 네. 등장했는데 풀려면 너무 많으니까 이따 뒤에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래도 잠깐 봐야 되는데 위메이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시장에서 무슨 얘기들이 들립니까? 위메이드는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법의 틈새에서 회사 가치를 너무 좀 많이 올렸었던 게 아닌가. 아직 그쪽 시장에 대한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예, 위메이드 고가권에서 내려올 때 모습 보시면은 단기 조정으로 보기엔 하락폭이 크죠. 네. 그거는 선취매로 올라갔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앙금이 가라앉을 때까지 본질 가치가 올 때까지는 주가는 약세에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그래서 오르는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시고 진 바닥이 나와서 돌아 나갈 때까지는 좀 고통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등이라도 주면은 뭐 줄일 기회 물론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감이 네. 계속 살아나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다 보니까 뭐 딱히 이거다 저거다라고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지해드려도 그거는 이제 뭐 잘 안 들리죠. 시세가 움직이면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이제 꿈을 이제 추정했던 부분이 상당히 이제 꿈에서 좀 깨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기업을 또 들여다볼까요? SK 하이닉스를 주 거래처로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요. 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APT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APTC? 예, APTC 한글로요. 네. 사명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지을까요? 삼음절이나 사음절 정도로만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냐면 APTC가 이제 영어로 어플라이드 플라즈마 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PTC라고 사명을 지은 회사인데요. 네.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18년도에 코스닥이 상장이 된 기업인데 반도체 제조 전 공정 중에서도 식각 공정, 식각에서도 특히 건식 식각과 관련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사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식각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식각 공정이 잘못되면 그냥 다 불량이 돼 버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포토 공정이나 증착 공정 같은 경우는 그 오류를 다시 좀 선택적으로 식각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식각 공정 자체가 잘못되면은 전체적인 수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습식 식각에서 반도체가 미세가 되면서 이제 건식 식각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건식 식각 부분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꽉 쥐고 있는 기업 상황이었었죠. 네. 뭐 미국의 램 리서치나 그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꽉 쥐고 있는 시장에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서 APTC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TC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세 복합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원천 기술 플라즈마를 통해서 300mm 웨이퍼용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의 원천 기술화되면서 특히 SK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SK 하이닉스, 중국 SK 하이닉스를 주 거래처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인 세메스가 카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램 리서치와 도쿄 일렉트론이 참여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 시장에 APTC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서 자리매김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0mm 웨이퍼 이외에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원지 공정에서 원 A 공정으로 가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APTC의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APTC 같은 경우 매출을 보면은 2019년도에 539억 원이었고요. 그게 2020년도에 930억. 작년 3분기까지만 이미 1,477억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기 결산했을 때 더 플러스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좀 소외돼서 흘러내려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좋아지고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용어들은 조금 낯선 용어들이 많죠. 식각, 뭐 애칭, 거기에 또 먼저 말씀하신 타발,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증착도 있고. 그러니까 식각이나 뭐 애칭은 어떻게 표현해? 논두렁에 보면은 이제 그 배수로라 그러잖아요. 고랑, 이랑. 그걸 잘 못 파면은 이랑이 영유하니까. 그렇죠. 배수로는 이제 뭐 타발에 구멍 뚫어야 되고 그런 형식으로 좀 이해하셔서 잘 깎아내야 되는 부분. 비유는 좀 적절치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자, 근데 이 식각 회사 식각으로 또 애칭 뭐 이런 것들 건식으로 합니까? 네, 건식으로 하죠. 요즘은 이제 습식보다 미세화가 되면서 건식을 점점 많이 채택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APT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D램 폴리 에처 이외에도 낸드 메탈 폴리 에처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주력으로 3개의 품목이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하나가 더 될 것 같고 내년엔 2개. 그래서 취급 품목이 늘어나게 되는 플러스 효과에다가 그 거래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인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추가되고 회사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는 좋아질 것인데 지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좀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시가총액이 4,300억 원. 네네. 그래도 이수철 이사님은 보통 그 뚝심 있게 이렇게 이제 그 성장의 꿈이 좀 많이 있는 기업들은 물론 시류에 따라서는 가끔 하지만 본업이라고 하는 이런 제조의 설비, 장비, 리얼리티가 있는 기업들을 네네. 좀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좀 무겁게 더디 움직여도. 근데 이제 APTC 이 기업은 이제 조금 실적 베이스를 근간했을 때는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인다. 네. 이게 오늘 포인트죠. 채택품업도 늘어나고요. 좋습니다. 기업을 좀 더 추가로 해서 다른 기업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전일 또 회자됐었던 기업이 이 기업은 NK맥스라고 하는 NK맥스. 예,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네. NK맥스 같은 경우는 그 사명에서 나오지 NK 내추럴 킬러 세포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보면은 수급상 외국인 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NK맥스는 2002년도에 설립돼서 1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면역 세포 치료제와 관련돼서 면역 진단부터 면역 치료까지 자연 살해 세포인 이 NK 세포와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면은 첫 번째로 면역 세포 치료제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슈퍼 NK라고 해서 이것은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 사람의 말초 혈액에서 NK 세포를 체외해서 99% 고순도로 분리를 합니다. 이 분리를 한 것을 갖다가 고효율의 스마트한 NK 세포로 배양을 하고요. 이 배양한 것을 통해서 대량 증식을 하고 이것을 다시 사람한테 투여를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생산 설비인 GMP와 관련된 생산 설비도 국내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면역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면역 진단 키트 같은 게 세계 최초로 전열에서 NK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을 하는 체외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여 개의 의료기관 및 캐나다를 포함해서 1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사실 이 면역 진단 키트는 지금 보면은 그 환자들이 발생되고 나서보다도 초기 단계 진단으로서 점점 진단 키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진단 키트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암 치료가 끝난 부분 환자분들, 이분들이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다시 한번 또 지속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NK365? 예. 그 신동엽 씨가 광고하는 그 제품. 네네. 걸로 알고 그 면역력을 증강하기 위한 물질 중에 이제 베타글루칸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차가버섯 추출물. 아니요, 차가버섯이 아니고 아닌가요? 그 NK맥스 같은 경우는 그 유기농으로 캐나다에서 아가리쿠스 버섯, 예, 아가리쿠스 버섯이 베타글루칸 함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뭐 송이버섯, 표고버섯, 버섯류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치마버섯도 있고요. 근데 이 베타글루칸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 영양소를 투여를 해서 그게 이제 NK365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제품도 하고 있고 반려견용 건강 보조 사료 사업도 하고 있고. 반려견. 예. 그 시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또 중요시하는 게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연구용 시약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5천여 종의 제조합 단백질과 단클론 항체를 해외 60여 개 업체와 대학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사업 부분이 4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NK맥스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부분은 기존에 이제 암 치료하는데 T세포 치료제를
예, 단점들이 있죠. 네. 뭐 보통 한 번 하는데 2억, 3억 고가이고 그리고 지금 혈액암 위주로 되는데 이 NK 맥스 같은 경우는 고형암에도 병행요법으로 한 것이 작년에 글로벌 업체이죠. 머크하고 파이자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그중에 한 환자한테서 완전 관해가 나왔습니다. 완전 관해라고 하는 건 암세포가 사멸된 깔끔하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풀 데이터는 금년 그 6월에 열리는 아스코에서 풀 네. 데이터를 다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작년에 그 이벤트로 오르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NK맥스가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적용되는 분야가 또 추가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 경도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멕시코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임상과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요즘 이제 뭐 면역력 하면 뭐 NK 세포 많이들 네.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뭐 유산균 제제라든지 실제 복용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아침마다 예. 이제 먹는데 뭐 그런 이슈들이 다시 순환하면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고 리얼리티가 이제 실체가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NK세포 치료제를 하는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NK세포 치료제를 하기 전에 그 환자에 있는 림프구를 갖다가 다 스캐닝을 스캐닝이 아니고 림프구를 갖다 화학적으로 다 제거를 합니다. 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 반응이 이상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잘못 쓰여진 답안지를 지우기로 깨끗이 지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료제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기존의 림프구가 다 화학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네.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NK맥스는 이런 화학적으로 림프종을 제거하는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네. NK맥스는.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을 네. 반도체의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장비 쪽, 뭐 시각 아까 하셨죠? 예, 건식 습각. 건식 시각 예. 그리고 APTC 네. 아, 한글입니다. APTC. 설명이 어려워서 NK맥스는 이제 바이오 쪽. 네네. 네. 자, 그런 게 차라리 뭐 조금 더디더라도 물론 당장 오늘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메리츠증권 영업부 죄송합니다. 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